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생수를 마십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서 마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예전 사람들은 강물, 우물, 빗물에 의존했고 몇십 년 전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기도 했죠. 하지만 도시가 커지고 오염이 심해지면서 더 안전한 물을 찾게 되었고 현재는 생수와 수돗물의 경계가 명확해졌죠.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부터 물을 돈 주고 사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생수의 기원과 그 흥미로운 진화를 따라가 봅시다. 사람들이 물을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한 건 고대 로마 시절부터였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닌 치유에 힘이 있는 물, 바로 약수였죠. 로마인들은 온천수에 몸을 담그며 병을 고치고 신에게 정화와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 전통은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특히 중세에는 수도원 근처에 있는 샘물이 신의 축복을 받은 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샘물은 단순한 식수가 아니라 마시면 병을 낫게 해주고 피부병이나 위장병, 심지어 정신병까지도 치료해준다고 믿었죠. 이런 샘물은 신성수로 불렸고 사람들은 병을 안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 그 물 한 병을 얻으려 했습니다. 17세기 유럽, 특히 벨기에의 스파, 프랑스의 비시, 독일의 바덴바덴 같은 지역은 약수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곳의 물은 내 몸을 고치는 신비한 물로 알려지며 상류층의 건강여행지가 되죠. 여기서 생수가 시작된 겁니다. 마시는 약, 바로 병에 담긴 치유였던 거죠. 치유의 물을 멀리서도 마시고 싶다는 사람들의 요청은 결국 새로운 산업을 만들게 됩니다. 1767년 벨기에의 스파 지역에서는 유리병에 담은 생수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병입 생수였죠. 병에 담긴 물은 단순한 식음료가 아니라 마시는 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이 물을 처방전과 함께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귀족들은 스파 생수를 매일 아침 한 컵씩 마셨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의식처럼 여겼죠. 이후 프랑스 알프스 산맥자락의 작은 마을 에비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히 한 귀족이 위장병을 앓다 이 물을 마시고 회복되자 에비앙은 순식간에 기적의 샘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에비앙 생수는 1826년 공식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약국에서만 팔렸고 제품 설명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화장애, 신경쇠약,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 생수는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 신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죠. 19세기 말 산업혁명은 생수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대량 생산과 병입 기술의 발전, 그리고 철도와 해운의 발달은 생수를 귀족들의 테이블에서 일반 시민의 식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생수를 보건용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위생 개념이 퍼지면서 오염된 지하수나 강물 대신 병입 생수를 마시는 것이 점점 더 현명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특히 1903년 페리에는 탄산수 제품을 선보이며 생수에 새로운 감각을 더합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분 좋은 거품이라는 감각적 경험을 팔기 시작한 거죠. 병 하나의 디자인, 라벨, 물의 출처까지 모두 마케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수는 약수에서 벗어나 브랜드가 되었고 취향이 되었으며 선택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생수 산업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플라스틱 병의 등장이었죠. 이전까지 생수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에 담겨 있었지만 플라스틱은 그 모든 불편함을 해결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며 대량 생산도 가능했죠. 플라스틱 병의 등장으로 생수는 더 저렴해졌고 더 멀리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 사람들뿐 아니라 농촌, 캠핑장, 사막에서도 생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생수 시장에 뛰어듭니다. 미국의 폴란드 스프링,
일본의 산토리, 한국의 삼다수와 같은 브랜드들이 탄생하죠. 그러면서 생수는 또 하나의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바로 프리미엄 생수입니다. 에비앙, 피지워터, 보스 같은 브랜드는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닌 청정함, 자연, 이미지를 함께 판매합니다. 최근 들어 생수 시장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에 따르면 생수 소비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생수 브랜드를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기존의 식음료 기업뿐 아니라 패션, 유통, 스포츠 관련 기업들까지 자신들의 브랜드와 협업한 생수 제품을 내놓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에비앙과 루이비통 남성 컬렉션 디렉터이자 오프화이트의 창립자인 버질 아블로의 협업으로 디자인 생수병을 선보이기도 했죠. 생수는 이제 단순한 식수가 아니라 브랜드 전략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수는 전 세계 수천억 병이 오가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질, 병입 기술, 유통 과정, 그리고 마케팅까지 그 안에는 정교한 과학과 시스템이 들어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생수 제품에서 우라늄, 불소, 일반 세균 등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이 검출되며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깨끗함을 믿고 마신 물에서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생수 산업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눈 또한 높아지고 있죠. 미네랄 함량, 수원지, 맛과 질감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가며 생수를 고릅니다. 생수 산업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믿을 수 있고 더 나은 물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